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소서멀 리액터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아이소서멀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치 리액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CSTR도 이야기를 일부 했어요. CSTR 하나 있을 때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우리가 담켈러 넘버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차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타우 K가 담켈러 넘버였었고 2차 반응 A에 대한 2차 반응 이런 경우에는 CA0 타우 K 이게 담켈러 넘버였었죠. 그래서 담켈러 넘버가 클수록 높은 컨버전을 달성할 수 있고 이 담켈러 넘버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컨버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얼추 대충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파라미터였어요. 오늘 이어서 CSTR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CSTR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시리즈 또는 패럴렐로 있는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CSTR 갖고 얘기를 좀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PFR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먼저 CST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First Order Irreversible Reaction을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반응 속도식이 속도 상수에다가 리액턴트 A의 농도로 표현되는 그러한 화학 반응이죠. 근데 두 개의 CST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V0로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됐겠죠. 그래서 CA0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컨버전이 달성됐을 거예요. X1이라는 컨버전이 달성되고 이때 나오는 출구 쪽에서의 농도가 CA1이라는 농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가 이제 두 번째 리액터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추가로 컨버전이 달성돼서 나올 때는 X2라는 컨버전이 이제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의 농도는 CA2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두 번째 리액터에서만 달성된 컨버전 값은 얼마예요? X2-X1 그렇죠. 그 다음에 CSTR에서는 이 안에서 어디서든지 반응 속도가 다 똑같죠. 똑같은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저어준다고 가정했잖아. 그렇죠. 근데 또 다른 CSTR이 여기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반응 속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어디가 더 빠를까? 네, 첫 번째 거. 왜 빠르죠? 농도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CSTR 하나 있을 때 요 식을 유도했었어요. CSTR 하나 있을 때 또는 첫 번째 CSTR인 경우에 요 나오는 출구 쪽에서의 농도가 요 담켈러 넘버 타우 K를 써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요 식을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 타우 값이 뭐였지? 타우 값이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스페이스 타임이죠. 그 리액터 볼륨 하나만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리액터의 볼륨 V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눠준 값이에요. 따라서 이 스페이스 타임이 크고 속도 상수가 크고 그래서 담켈러 넘버가 커지면 나오는 출구 쪽에서 리액턴트는 이제 훅 줄어들어 갖고 나오는 거죠. 리액턴트가 상당히 많이 사라진 상태로 나오게 돼요. 물론 이제 초기의 농도가 얼마나 진했냐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자, 요 식을 가지고 요 두 개의 리액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리액터, 요 식을 그대로 첫 번째 리액터에 적용하면 여기 나오는 CA1, 여기에서 나오는 CA1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첫 번째 리액터에서의 속도 상수, 그 다음에 첫 번째 리액터에서의 그 스페이스 타임 타우 값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여기서 타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볼륨, 첫 번째 리액터의 볼륨을 그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눈 거고,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값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리액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쓸 건데,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V는 아마 마이너스 RA 분의 FA0X 이거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이거였었죠. 이게 어느 게 인플로우고 어느 게 아웃플로우 레이트야. 요게 인플로우 레이트, 아웃플로우 레이트, 그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했던 게 제너레이션 레이트, 어큐뮬레이션 텀은 제로. 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가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로 그냥 그 원형에 가까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씁시다. 이게 수식을 유도하기가 더 편해서.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몰라 플로우 레이트라는 건 CV니까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에다가 농도 곱한 거니까 요 FA1 여기 들어가는 거고, FA2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들어가고 나가는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V0는 콘스탄트고 일정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농도, 나올 때 농도 이렇게 되겠죠. 수식이 이렇게 돼요. 몰 밸런스 식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리액터에 대해서도 CA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식 가지고 첫 번째 리액터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두 번째 리액터에 대해서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다만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CA0였어. 리액터 하나 했을 때 들어갈 때의 농도. 근데 두 번째 리액터 입장에서는 CA1이 들어갈 때의 농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액터에서의 타우 값하고 K 값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요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에서 얻은 요식을 그 CA2에 대해서 그냥 정리해서 쓴 것 뿐이에요. 근데 뭐 이거 보고 정리 안 해도 앞에서 얻은 그 식만 보면 이렇게 되겠거니하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부분 지금 이게 앞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식이고, 요게 첫 번째 리액터에 대한 식이에요. 첫 번째 리액터에 대한 식.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두 번째 리액터의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농도는 요걸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대입합시다.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네, 식이 이렇게 돼요. 좀 다소 복잡하네. 그렇죠? 네, 다소 복잡해. 그런데 좀 단순화합시다. 좀 복잡한. 이게 복잡해진 이유가 뭐야? K 값하고 타우 값이 리액터마다 달라서 지금 복잡한 거죠. 리액터마다 타우 값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V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리액터마다 타우 값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두 개의 리액터의 부피가 같으면 돼요. 그러면 타우 값이 일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리액터마다 K 값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K 값은 뭐야? 속도 상수죠. 따라서 리액터마다 속도 상수가 달라지지 않으려면 온도만 일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정을 합시다. 리액터 사이즈 똑같고, 그래서 타우가 일정해요. 온도도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K가 일정해. 이러면 이제 수식이 좀 이쁘게 되겠죠. 복잡하니까 단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식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N개 하기 전에 3개 먼저 해볼까? 3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이. 3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하나 또 들어가겠죠.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3개, 4개, 5개, 6개 계속 늘어나면 그리고 타우 값이 다 똑같다. K 값도 다 똑같다. 이렇게 가정하면 결국은 같은 볼륨의 CSTR이 직렬로 N개가 쭈루루루룩 연결되어 있고, 그게 같은 온도에서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나오는 마지막 N번째
n번째 반응기에서 나올 때 리액턴트 A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되겠지요. 1 플러스 타우 K의 n승 분의 CA0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여기 있는 타우 K가 담켈러 넘버죠.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담켈러 넘버 또 까먹었을까봐 한번 또 적어놨어요. 너무 친절해.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리액턴트의 그 피드 레이트, 공급해주는 레이트, 단위 시간당 얼마나 공급해주는지 그거분에 이거는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는 레이트, 그걸 얘기하는 거였죠. 볼륨을 곱했으니까 시간분의 몰수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타우 K가 담켈러 넘버였어. 언제?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고 그게 비가역적일 때, irreversible일 때. 리버서블이 되면 담켈러 넘버가 단순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퍼스트 오더 리액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요 반응 속도 식을 K 곱하기 리액턴트 농도를 집어넣었잖아. 근데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이 리버서블 리액션일 때만 그렇잖아요. 가역 반응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속도식이 되지 않고 두 번째 항이 또 있죠. 리버스 리액션을 고려한, 역반응을 고려한 텀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음미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요거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얻은 식, 볼유메트리 플로우 레이트이 일정하죠, 지금. 따라서 농도는 n번째 리액터에서 나오는 농도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얘를 좌변에다가 집어넣고 요걸 우변에다 썼네. 얘를 여기다 넣고, 그러면 CA0 지워지고 식이 요거 분의 이제 1이 될 텐데, 요걸 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X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면. 그렇죠? 따라서 여러 개의 리액터가 크기가 같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되는 경우에 리액터가 시리즈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컨버전 값이 어떻게 돼요? 담켈러 넘버가 크면 클수록 이 분모가 커지겠죠. 그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액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무시할 수 있게 돼서 시리즈로 연결을 하면 할수록 컨버전 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커지고 우리가 이상적인 값 1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100%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CSTR을 시리즈로 연결하면. 지난 시간에 뭐 경험 법칙 그래가지고 90% 이상의 컨버전을 CSTR 같은 플로우 리액터에서 90% 이상의 컨버전을 달성하려면 담킬러 넘버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했어요? 10, 대충 10 이상 돼야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리액터 하나에서 해봤더니 뭐 여기 담킬러 넘버가 뭐 10보다 훨씬 작아서 그렇게 달성이 안 되는 90% 이상 달성이 안 되는 반응이더라도 우리 공장 뒤져봐서 CSTL이 몇 개 더 있으면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담킬러 넘버가 작은 반응도 우리가 컨버전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바로 그 상황을 보여줘요. 지금 세 가지 담킬러 넘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는 X축은 CSTR의 개수예요.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CSTR의 개수. 그리고 Y축은 그때 달성되는 컨버전 값이에요. 이 식 가지고 그냥 플랫한 거예요. 이 식을 N에 대해서 담킬러 넘버는 0.1, 0.5 또는 1이라고 고정하고 요 식 가지고 이 플랫을 한 거예요. 그냥. 자, 일단 세 가지 보니까 담킬러 넘버가 다 한심해요. 0.1, 0.5, 1 뭐 이런 식이야. 이거 딱 봐도 벌써 아이고 이게 뭐 컨버전이 참 한심한 값이 나오겠구나 싶죠. 실제로 그래요. 리액터 하나 있을 때 봅시다. 0.1짜리 이건 뭐 컨버전이 10%도 안 되네. 그렇죠? 그다음에 0.5짜리 뭐 이것도 컨버전이 시원치 않네. 그다음에 1짜리 뭐 1짜리도 마찬가지죠. 한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을 하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 점선이 90% 컨버전 달성되는 지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 단켈러 넘버가 1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몇 개 연결한 거야? 하나, 둘, 세 개. 세 개 연결했더니 90% 가까이 가게 되죠. 이와 같이 CSTR을 시리즈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컨버전을 확 늘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담켈러 넘버가 낮은 반응들은 왜 낮은 거였어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지. 타우 값하고 K 값이에요. K 값은 온도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값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공장에 가서 무슨 물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온도는 엔지니어가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는 온도를 바꾸다 보면 어떤 반응은 부반응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이드 프로덕트도 생기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온도도 사실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따라서 뭐 타워 값을 좀 바꿔볼 수 있기는 한데 타워 값도 뭐 한도 끝도 없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CSTR을 시리즈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로 연결하면 담킬러 넘버가 좀 작아도 컨버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반응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네. 그렇죠? 이건 뭐 몇 개를 연결해야 되는 거지. 뭐 12개를 연결을 해도 80%도 안 되네요. 너무 작으니까 좀 문제가 있죠. 이럴 때 어떤 리액터 쓰면 되겠어요? PFR. 왜? 왜 PFR을 쓰면 돼요? PFR과 CSTR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CSTR, 아주 볼륨이 작은, 무한히 볼륨이 작은 CSTR을 직렬로 무한한 개수만큼 연결해 놓은 게 PFR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도 보면, CSTR 각각의 볼륨이 작더라도 이거, 아주 뭐 무한대로 연결하면 이 근처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PFR을 쓰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두 개의 리액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반응 속도가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얘기했어. 첫 번째 리액터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를 거다. 왜냐하면 농도가 진하니까. 그랬었죠? 예, 맞아요. N개의 리액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N번째 리액터의 반응 속도는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N번째 리액터의 리액턴트의 농도에다가 속도 상수 곱한 건데 요 부분 앞에서 유도해 놨던 요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반응 속도는 CSTR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리액터마다 반응 속도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반응 속도 달라. 그렇죠? 달라요.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줄어들죠? N값이 크면 클수록 반응 속도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병렬로 연결된 상황을 봅시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직렬하고 병렬로 되어있는 경우에 문제 푸는 게 전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는 그런 문제를 숙제로 냈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사이즈는 다 똑같고, 다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 책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가 그냥 넣었어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지 같은 그림이 와 있는데 이해하세요. FA 제로 값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N개의 리액터에다가 나눠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리액터,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거고, 이게 I번째 리액터, 여기 I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N번째 리액터, 이게 N이라고 써 있어. 첫 번째 리액터에서 달성되는 컨버전 X1, 이거 X1이에요. I번째 리액터에서 달성되는 컨버전 XI, N번째 리액터는 XN,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값을 똑같이 쪼개갖고 이 N개의 리액터에다 나눠갖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i번째 리액터, 뭐 예를 들면 이게 i번째 리액터라고 합시다. i번째 리액터의 그 몰 밸런스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요거는 FA0I, 요거는 i번째 리액터에 들어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그리고 요거는 i번째 리액터에서 달성되는 컨버전. 그다음에 RAI, 요거는 i번째 리액터에서의 반응 속도. A가 사라지는 속도. 요 값들을 가지고 i번째 리액터의 볼륨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리액터가 다 볼륨이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사이즈도 같고 모두 다 같은 온도에서 오퍼레이션 돼 있고 피드 레이트, 몰라 플로우 레이트 다 똑같아. 여기에 들어가는 FA0I 값이나 여기 들어가는 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달성되는 컨버전도 첫 번째 리액터나 두 번째나 i번째나 n번째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 값이 어떤 x라는 값으로 다 똑같은 값일 거야. 그렇죠? 네. 사이즈도 다 똑같고 들어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다 똑같고 같은 온도에서 오퍼레이션 되고 그러니까 반응 속도도 같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도 다 같아요. 모든 리액터에서의 반응 속도도. 아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반응 속도가 어땠어요? 다 달랐죠? 그런데 패러렐로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응 속도도 각각의 리액터가 다 같아요. 따라서 i번째 리액터의 볼륨, 이 볼륨은 다 똑같으니까 모든 리액터가 거기에다가 리액터의 개수 n을 곱하면 그게 전체 리액터의 볼륨이겠죠. 네, 전체 리액터의 볼륨이에요. 그래서 전체 리액터의 볼륨을 n으로 나눈 값이 이제 VI인데 똑같이 나눠줬어요, 볼륨을. 그리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 똑같이 나눠서 공급했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i번째 리액터에 들어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도 FA0를 n으로 나눈 값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i번째 리액터의 몰 밸런스 식은 이렇게 되고 i번째 리액터의 몰 밸런스 식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입을 해봅시다.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지워지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지운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되잖아. 자, 요 식하고 요거를 비교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지금? i번째 리액터에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FA0를 n개만큼 쪼개가지고 그 값을 이제 공급해 줬을 때 요만큼의 볼륨이 있으면 i번째 리액터의 볼륨이 요만큼이면 이 속도를 가지고 요만큼의 컨버전이 달성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식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V가 뭐야? 전체 볼륨이에요. 전체 볼륨. 전체 볼륨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의 리액터를 크게 만들어서 토탈 볼륨만큼 큰 리액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시켜도 그때 일어나는 반응 속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반응 속도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i번째나 n번째나 반응 속도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요 값으로. 컨버전도 요 값으로 다 x라는 값으로 다 똑같다고 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패럴렐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달성되는 컨버전 값이 i번째 리액터에서 달성되는 컨버전 값이나 그러니까 볼륨이 작고 거기에다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줄여가지고 n으로 나눠서 그거를 공급했을 때 달성되는 컨버전 값이나 아니면 그냥 그걸 뭘 10개를 연결해 그냥 큼지막한 거 하나 10배짜리 CSTL 하나 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갖고 걔한테 다 몰아주고 이렇게 해서 반응시켰을 때 달성되는 컨버전 값이나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컨버전 값이 같아요. 이 작은 거 가지고 달성되는 거나 그 하나로 몰아줘 가지고 큰 거 갖고 하는 거나 달성되는 컨버전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컨버전에 이득이 없어요. 패럴렐로 연결하면. 자, 그래서 CSTR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튜블라 리액터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질문?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다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PFR, Steady State Operation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몰 밸런스 이퀘이션 유도할 때 그렇게 가정했었죠. 그 다음에 뭐 온도든 뭐 그 빌로시티든 그 컨센트레이션은 어떤 거든 레디얼 베리에이션이 없다. 그래서 플러그 플로우 손잡고 간다겠죠, 걔네들이. 그런 경우에 몰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디퍼렌셜 폼의 디자인 이퀘이션 요거 유도했었고 인테그랄 폼의 디자인 이퀘이션 뭐 이거 적분해서 얻은 게 이거죠.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까똑 누구야? 난 아니잖아. 난가? 나 아닌 것 같아.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비가역적인 2차 반응이에요. 아까는 2차 반응이 아니었구나. 1차 반응 얘기했었지, 우리가. 이번에 2차 반응 생각해 봅시다. 요런 반응이라고 합시다. A가 프로덕트가 되는 반응인데 A에 대한 2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속도식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레이트 로하고 몰 밸런스식을 이제 합쳐봅시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요 몰 밸런스식 여기에다가 얘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대입하고 정리를 좀 하면 FA 재료를 오른쪽으로 보냈네.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반응이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면 스토이키오메트리 식이 이렇게 되죠. 볼륨 변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리퀴드 페이즈면 볼륨 변화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이키오메트리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돼.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 이러고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곤란하죠. 만약에 볼륨 변화가 있는 반응이라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뭐 엡실론이 들어간 뭔식이 나왔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요. 리퀴드 페이즈인 경우엔. 그래서 몰 밸런스, 레이트 로,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식 이거를 이제 합치려고 하는데 이거 다 합쳐봅시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갖고 정리한 거죠, 이게. 그리고 단순히 그냥 대입한 거네요. 이건 내가 슬라이드 툴을 잘못 만들었네. 이게 왜 미리 튀어나왔니? 그리고 이제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야? CA0 얘는 상수값이에요. 컨버전은 적분 변수고 문제는 K죠. K.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챕터가 아이소서멀 리액터 디자인이죠. 적분을 해야 되는데 K는 사실은 상수가 아니란 말이야. 온도의 함수예요. 따라서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K가 상수가 되고 그럼 이거 바깥으로 뺄 수 있죠. 빼가지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 부분 적분한 거죠. 그 다음에 FA0 얘는 그 CV가 F니까 CA0에다가 V0 곱한 거고 여기 CA0 지우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는 리액터의 볼륨은 이렇게 돼요. 지금 비가역적인 2차 반응이 일어날 때 컨버전 X를 달성하려면 볼륨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가역적인 2차 반응이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PFR에서 일어난다. 그럼 그때 필요한 PFR의 볼륨은 이제 이 식 갖고 구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담켈러 넘버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컨버전 X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X에 대해서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X는 이렇게 되네. 그렇죠? 요 식의 모양은 지금 보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아마 이게 CSTR 하나가 있을 때 거기에 1차 반응이었나? 뭐 그때 1차 반응이었지 않았나요? 네. 아마도 그랬었을 거예요. 네. 그때의 식의 모양하고 모양은 똑같네요.
2차 반응은 뭐 저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용해 갖고 컨버전 X를 담켈러 넘버로 표현했었잖아. 그렇죠? 1차 반응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됐었는데. 근데 지금 PFI 같은 경우에는 2차 반응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음미해 볼까요? 컨버전 X를 높이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담켈러 넘버가 커져야 되죠? 담켈러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X는 어떻게 돼? 1에 가까워지죠.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보다 얘가 많이 크면 1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분의 이거 돼서 거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자, 요번에는 아까하고 비슷한 반응인데 비가역적인 2차 반응이에요. 비가역적인 2차 반응인데 속도식도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을 생각하려고 그래. 왜 이거 얘기하겠어요? 볼륨이 변하는 경우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앞에 게 간단했던 거는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기 때문에 볼륨이 안 변하고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단순했는데 가스 페이즈 리액션을 내가 예를 드는 건 이제 볼륨이 변하는 경우를 보려고 그래요. 볼륨이 변하는 원인은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몰수, 토탈 몰수. 두 번째,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런데 이번 우리가 공부하는 챕터가 아이소 서머리니까 온도 일정하다. 아이소 서머리 오퍼레이션 하고 있으면 이 원인은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 디스커션 세션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프레셔 드랍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고. 그래서 압력 변화도 없고 온도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야. 이럴 때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바꿀 수 있는 원인은 이제 하나 남아요. 토탈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몰 밸런스하고 레이트 로 여기 나와 있고 몰 밸런스는 앞에서도 다 얘기했죠. 이제 스토이키미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농도 A의 농도가 이 V가 V0로 일정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그렇죠?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V를 고려해 줘야 돼요.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얘는 식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초기 입구 쪽에서의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달라지는 원인은 세 가지야. 엡실론, 이 0이 아닌 경우. 두 번째는 프레셔의 변화. 세 번째는 온도의 변화.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었죠. 엡실론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벌어져요? 엡실론 나오니까 또 이게 뭐였더라 하죠. 엡실론은 YA0에다가 델타 곱한 거였었죠. 그죠? 델타가 뭐야? 그렇죠? A가 1몰 반응할 때 토탈 몰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YA0 값은 뭐였어요? 몰 프랙션이에요. 초기에 그 A의 몰 프랙션. 따라서 YA0 값은 상수예요. 그런데 거기다 델타 곱한 거니까 엡실론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 뭐 1A 더하기 1B가 1C 더하기 1D가 됐다. 그러면 2몰이 되는 반응이잖아. 이런 거 몰수 변화 없죠. 이런 몰수 변화 없는 반응이 엡실론이 0이에요. 근데 몰수 변화 없는 반응은 이게 없어지는 거고. 걔가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되어 있고 만약에 압력 변화도 없다.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죠. 그럴 때 이제 V와 V0가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반응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고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건 하에서는 요 두 개 없어지고 V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요거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FA는 FA0에다 1-X 흘러가고 있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들어간 놈에서 소모된 놈 뺀 그 나머지가 흘러가고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FA0 나누기 V0가 요게 CA0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이 이렇게 돼. 앞에 바로 얘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PFR인데 리퀴드 페이즈인 경우에는 스토이키오메트리 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CA는 요거 분모 없이 CA0 곱하기 1-X 이렇게 됐었죠. 그게 왜? 리퀴드 페이즈이기 때문에 볼륨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그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분모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몰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볼륨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텀을 살려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스토이키오메트리 식이 되고 이제 몰 밸런스, 레이트 로, 스토이키오메트리 이 세 개 다 이제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건 또 그냥 훅 뛰어넘어갔네. 다 합친 거예요. 이 식에 마이너스 RA 이거 어떻게 한 거냐? V를 적분 좌변을 X, 우변을 V로 변수 분리해 갖고 적분하기 위해서 FA0는 놔두고 마이너스 RA를 왼쪽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DV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러면 마이너스 RA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RA는 K 곱하기 CA의 제곱이죠. 따라서 K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분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 버린 거죠. 여기 제곱이 들어간 건 여기 제곱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렇죠? 식은 이렇게 돼. 요 볼륨 쪽 적분하면 V이고, 그 다음에 볼륨이 0일 때 컨버전 0이고, 볼륨이 V일 때 컨버전 X니까 적분 범위는 0부터 X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친절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넘어갔네. 뭐 이 정도는 다 쫓아오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적분해야 되는데, 또 K가 문제네. 그런데 우리가 온도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빼면 됩니다. 바깥으로 빼고, 이제 얘 적분해야 되죠. 근데 적분하기 전에 요거, FA0하고 CA0, 요거를 또 약분할 수 있지. FA0가 V0, CA0니까. 그래서 그 약분되고, 여기 제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적분식 다시 써놨어요. 요거 적분해야 돼.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이건 뭐, 이거 어떻게 적분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테이블을 보면 돼요. 인테그랄 테이블.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 아펜딕스가 있어요. 아펜딕스 A에 보면 인테그랄 테이블이 쭉 있는데 그 중에 7번식이 요거에 대한 적분 공식이에요. 그거 써갖고 적분하면 답은 이거야. 좀 복잡해. 복잡하지만 뭐 오히려 항상 적분은 이게 좋아. 복잡할수록 그냥 테이블 보면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딨어. 내가 혹시라도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내가 적분 공식은 알려주겠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다녀요, 이런 걸. 그런 거 뭐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적분 공식은 그 깜지에다 적어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내가 다 알려주니까. 자, 근데 요 식의 좀 의미를 봅시다. 이 식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책이 없어서 내가 그렸는데, 여기 보면 V0, K, CA0 요 값이 있죠. 이 값을 그냥 이거 다 계산하고 나면 단위가 부피의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2리터라고 가정을 했어요. 요 계수값은 2리터라고 가정하고 요 가로 안에 나오는 게 에필론하고 X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에필론이 2인 경우, 1인 경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이런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볼륨, 그 다음에 컨버전, 볼륨에 따른 컨버전을 이렇게 플러스를 한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당연히 PFR의 볼륨이 커질수록 리액션 믹스처가 PFR을 긴 거리를 이동할수록 큰 볼륨을 경험할수록 그놈들이 큰 볼륨을 경험할수록 컨버전은 늘어나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엡실론 값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엡실론이 마이너스 0.5인 반응은 볼륨이 작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 볼륨에서도 한 80% 이상이 달성되는데 엡실론 값이 0인 놈은 어때요? 80% 좀 못 미치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엡실론 값이 1인 놈은 이거는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엡실론이 2인 녀석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엡실론 값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리액터의 볼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장에 PFR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4가지 종류의 반응을 시켜봤어. 이 값은 똑같게 하고. 그랬더니 4가지 종류의 반응이 엡실론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똑같은 PFR을 거쳐갖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값도 다 똑같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되는 컨버전은 많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 엡실론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엡실론 값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 엡실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컨버전, 달성되는 컨버전이 작아져요. 엡실론이 커지면 이쪽으로 가면 엡실론이 커지는 거죠. 똑같은 볼륨에서 달성되는 컨버전이 작아져요. 자, 이 의미를 봅시다. 도대체 엡실론이 뭐였길래? 이거였죠. 엡실론은 이거였어요. 이거. 여기에서 YA0는 A의 초기의 몰 프랙션이에요. 토탈 몰수분의 초기의 A의 몰수 그 비율이에요. 그냥. 따라서 이 값은 그냥 상수야. 델타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A 1몰 반응할 때 토탈 몰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리액턴트가 A 하나밖에 없고 솔벤트나 이너트 가스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퓨어 A만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YA0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렇죠. 몰 프랙션은 1이야. 따라서 그때는 엡실론과 델타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따라서 앞에서 엡실론이 음이 됐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엡실론이 마이너스다. 엡실론이 일단 0인 것부터 아까 쉬우니까 만약에 YA0 퓨어한 A가 들어가는 그런 반응인 경우에 엡실론이 0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화학 반응식에서 리액턴트의 몰수 합과 프로덕트의 몰수 합, 양론계수 합을 따지면 똑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엡실론이 양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프로덕트의 양론계수 합이 더 커졌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프로덕트의 양론계수 합이 더 작다라는 거야. 따라서 엡실론이 마이너스인 반응은 뭐예요? 토탈 몰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탈 몰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엡실론의 의미를 긴 시간을 들여서 YA가 0인 경우로, 1인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 YA의 제로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식을 유도할 때 요런 식, 얘는 요거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NT0분의 NT는 1 플러스 엡실론 X다라는 걸 얘기했었어. 우리가 처음에 엡실론이라는 걸 도입할 때 요 식을 유도해 가면서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근데 NT0분의 NT라는 게 플로우 리액터에서 얘기하면 분모 분자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몰라 플로우 레이트잖아. 따라서 FT0분의 FT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어요. 결국은 1 플러스 엡실론 X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엡실론의 의미 말고 1 플러스 엡실론 X의 의미가 뭐예요? 컨버전 X가 달성됐을 때 초기의 토탈 플로우 레이트 대비 몰라 플로우 레이트 초기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 대비 컨버전 X가 달성된 그 시점에서의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몰수가 늘어났으면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이면 이 값이 커졌으니까 얘도 커지게 되고 몰수가 줄어드는 반응이면 얘가 작아지게 되고 몰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면 얘나 어때요? 같게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 엡실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는 의미에서 내가 자꾸 이제 여러 각도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지난번 강의 때, 지난번에 이제 한참 전 강의 때 이 엡실론 처음 얘기할 때 컨버전 100%가 달성되는 경우로 가정해 봅시다. 컨버전 100%가 달성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1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엡실론이에요. 따라서 엡실론은 뭐야? 이거 빼기 1이죠. 엡실론은 요거 빼기 1이에요. 근데 1은 FT0분의 FT0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1을 이쪽으로 이항하고 나면 분자는 뭐가 되냐면 FT-FT0 이게 되죠. 그죠?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의 변화량 이게 돼요. 그 다음에 분모는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거예요. 따라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컨버전 100%가 달성됐을 때 엡실론의 의미는 분모는 초기에 집어넣어준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 분자는 이 값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나중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예요. 변화량. 따라서 엡실론의 의미는 완전히 컨버전이 다 달성됐을 때 집어넣어준 몰라 플로우 레이트 대비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아니면 변화가 없냐 이 의미예요. 또는 배치 리액터라면 집어넣어준 몰수 대비 몰수가 얼마나 변했냐, 토탈 몰수가 얼마나 변했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치 리액터에서 쓰면 될 거고, 요거는 플로우 리액터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잡는 데 쓰면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어찌됐건 정의식은 이거고, YA0 델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양론계수가 그 양론계수의 합이 지금 달라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분명히 요 식에 의해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변할 거예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변해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단위 시간당 부피가 얼마나 지나가느냐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값은 세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것들은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식이 이렇게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엡실론에 따라서 얘가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컨버전 X값이 커지면 엡실론이 0이 아닌 반응인 경우에 엡실론이 플러스라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커지고 엡실론이 플러스라는 건 토탈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이에요. 컨버전이 달성될수록 토탈 몰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데 몰수가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볼륨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커지게 되겠지. 그렇죠? 얘가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엡실론이 음의 값인 경우에는 볼륨이 줄어들게 될 거고 따라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도 작아지게 되죠. 컨버전이 달성될수록. 그렇죠?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이렇게 그냥 써봤어요. 얘 일로 이항한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에필론 X 이거의 의미는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 비율을 나타내요. 1 플러스 에필론 X가 1 플러스 에필론 X가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몰수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여기가 볼륨이야. PFR의 볼륨이고 여기가 V 나누기 V0. 다시 말하면 이거란 얘기지.
그랬을 때 에필론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거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당연히 이건 어떤 경우에겠어요? 에필론 값이 0인 경우. 에필론 값이 0이면 V 나누기 V0는 1이에요. 항상 1이야. 요 X축이 볼륨이죠. X축이 볼륨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리액션 믹스처가 반응기의 볼륨을 오래 경험했으니까 컨버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컨버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컨버전이 아무리 커져도 엡실론이 0이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초기값 대비 안 변한다라는 걸 나타내고, 얘는 보니까 쭉 늘어나다가 2로 갔어요. 어떤 경우에 이게 2가 될 수 있을까? 이 식을 보면 V 나누기 V0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엡실론이 1이면 되죠. 그러면 컨버전이 볼륨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컨버전은 1로 갈 거 아니야. X값은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X값이 1로 수렴할 때 요 값이 2가 되려면 엡실론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엡실론이 1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이게 뭐야? 0.5로 수렴했네. 이 경우는 어떤 거냐? 엡실론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컨버전이 1로 100%로 수렴할 때 요 값이 0.5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각각의 그래프는 얘는 엡실론이 1인 경우고, 얘는 엡실론이 0, 얘는 엡실론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 이건 안 변하는 반응, 이건 줄어드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 예를 든 거야, 하나씩.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A가 2B가 되는 반응. 이 반응은 델타 값이 얼마? 1. 그냥 더하기 빼기인데 델타 값이 얼마지 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긴장되죠. 단순한 더하기 빼기예요. 만약에 그 X가 컨버전이 이제 증가한다면 볼륨은 어때요? 이때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커지게 되겠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커지게 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반응이 이너트는 하나도 없고 그냥 리액턴트 A만 퓨어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YA 제로 값은 1일 거고, 예를 드는 거예요. YA 제로 값이 1인 경우에는 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지. 에필론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식이. 결국은 X값이 커짐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그 2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빨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그 스페이스 타임 얘기할 때 그 레지던스 타임이라는 얘기를 또 했었죠. 체류 시간. 리액션 믹스처가 반응기 안에 체류하는 시간. 똑같은 반응을 시키더라도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컨버전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런 반응의 경우에,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의 경우에는 볼륨 증가 때문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빨라지게 돼요. 따라서 반응기 안에 리액션 믹스처가, 리액턴트가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레지던스 타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컨버전이 낮아지게 되죠. 따라서 똑같은 컨버전을, 높은 컨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볼륨이 커져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보여준 여기에서 보면 에필론 값이 클수록 더 큰 볼륨이 필요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컨버전을 달성하겠다라고 할 때 에필론 값이 클수록 더 큰 볼륨이 필요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레지던스 타임이 짧아져요. 체류 시간이. 따라서 리액터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다. 뭐 0인 경우는 이거는 이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안 변하니까 이건 걱정할 게 없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엡실론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2분의 1 B가 되는
달리 얘기하면 2A가 B가 되는 이런 반응이죠. 이런 반응 경우에 그 퓨어한 A를 집어넣다고 할 때 우리가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결국은 반응이 진행돼서 컨버전 값이 높아질수록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작아져요. 몰수가 줄어드니까 볼륨이 줄어들고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도 작아져요. 그러면 어때? 레지던스 타임이 길어지죠. 레지던스 타임이 길어져서 결국은 작은 볼륨에서도 높은 컨버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엡실론 값하고 달성될 수 있는 컨버전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똑같은 볼륨에서 반응시킨다고 할 때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 엡실론 값이 양인 이런 반응은 크게 양일수록, 양으로 큰 값일수록 레지던스 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빨라져가지고 레지던스 타임이 짧아지기 때문에 높은 컨버전을 달성하려면 볼륨이 큰 게 필요하고 볼륨이 작은 리액터밖에 없다면 뭐 컨버전이 낮아지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얘를 이제 PFR 같은 경우에 그 리퀴드 페이지하고 가스 페이지를 내가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몰수 변화에 의한 볼륨 변화, 그리고 또 볼륨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의 변화, 그런 것들이 컨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죠? 시험하고 숙제. 이거 뭐 여유가 많아요. 숙제 제출은. 그런데 5장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나 같으면 5장을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 담킬러 넘버라든가 뭐 이런 거 내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거를 공부해두면 아마 4장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서 시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합시다.